안녕하세요. 차트일가 김대부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금요일 날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개개별로 이제 영상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볼 법도 한데 굳이 묶어서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캔들의 모양도 다르긴 하지만 설령 캔들의 모양이 똑같이 이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 두 가지의 종목이 전혀 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해드리니까 혹시나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하나만 들고 있거나 이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에 대해서 모두 다 한 번에 다 같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코스피에 있는 위치는 그렇게 이쁜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올라가야 할 자리는 적어도 일단 이 자리에 있는 구름대 위로 지금 한번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쪽 라인, 여기 박스권 상단 부분 라인을 이제는 올라가 가지고 지지를 받아줘야 올라간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스피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제가 강조를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지금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유는 동일해요. 코스피에 비해서 얘는 지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건 맞아요. 224회선 위에도 있고 구름대도 뚫어서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최상단 있죠? 박스권에서 해당하는 여기 이쪽 부근을 뚫고 아까 코스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눌리더라도 지지를 받는 듯한 흐름을 보여줘야지 얘가 그 다음 상승을 이뤄내기 때문에 이 박스를 뚫고 그 다음 위에 박스를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 박스를 만들어낼 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신고점이 되는 고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코스닥도 요 자리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에는 얘를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에는 보수적으로 해주자. 근데 만약에 얘를 뚫고 올라갔다, 그리고 종가상 얘 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날 거래량도 그 다음날 지수도 이제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버텨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살짝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고요. 내가 기존에 근본적으로 내가 세웠던 비중까지 최대한 이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좋을 때는 최대 비중 30%, 종목당 30%까지 채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0%를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다양한 종목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30%를 다 채우게 되면은 많아봐야 3종목? 끽하면 한 4종목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특정 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 좋은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30%까지 하도록 제가 원칙은 지켜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에서 20% 정도 부분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현재처럼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거나 또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에는 보통 한 5%에서 최대 많게는 15% 정도, 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한 5에서 1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장이 괜찮다 싶을 때는 한 15%까지 끌어올렸다가 상승장에 돌입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얘가 한 20% 정도까지 끌어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제가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의 위치가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그 지수상 신고점도 아니고 아직 뚫어야 할 저항을 벌써 몇 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얘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보수적인 매매를 한번
보수적인 매매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당시 이 자리에서도 보수적인 매매를 하자라고 했어요. 이때 만약에 보수적 매매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을 맛보면서 코스닥의 급감에 굉장히 힘드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적인 매매는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그 컨트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석하게 될 종목은 바로 KC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KC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월 초중순 때쯤에 처음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영상을 분석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 자리가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최초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상한가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상한가를 기대하고 찍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그냥 단순히 저는 이제 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이렇게 한 번에 급격하게 되는 거는 우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아마 맞출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승하기 좋은 뭔가 자리를 갖추고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원래는 이제 얘가 이제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이제 조금 반도체를 이제 많이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좋았던 종목인데, 이제 전기차가 많은 이슈를 받게 되면서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테슬라의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KC가 좋은 흐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좀 위협하는 여러 좀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뭔가 이슈를 계속 끼워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제 이 그 초반에 이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 막 이런 거하고 엮여 있는 것들은 가치로서 괜찮기 때문에 가치주로 채택을 해가지고 매매하기는 괜찮다, 재료로 선택하기 괜찮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KC 자체도 차트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얘가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재료가 가치로도 괜찮은 종목이네 라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얘는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중요하게 이때 안내를 해드렸을 때 중요한 자리를 꼽았던 게 바로 이 자리였어요. 전고점 뚫어내가지고 이제 지켜주면 좋다. 그 다음이 이 자리. 어, 이렇게였는데 이거를 한 방에 다 뚫어냈지만, 이 강한 힘이 계속 유지되는 확률보다는 쉬었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도에 대한 사인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분할 매도를 했는데 떨어지게 돼가지고 잘라야 되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얘를 기준봉으로 잡아가지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기준봉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르고 다시 올라오면은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 그랬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당시에 이제 한번 이제 밀렸던 구간이 있었고 다시 회복을 해줬었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할 매도도 철저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원칙상의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이탈을 시켜줬었으면은,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을 때 빠르게 잡아줬었으면은, 얘는 충분히 계속 수익을 내면서 큰 손실을 당할 위험도도 줄여가면서 리스크 없는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이 당시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 자리가 크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언급은 안 드렸는데,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을 하시고 매매를 보시면서 매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매매 포인트를 잡으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이게 뭐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용하는 매매법인데,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용하는 매매법을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종목들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었어요. 뭐, 제목으로는 없었겠지만, 지니틱스를 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정산해강에서도 말했었나? 아무튼 또 다양한 종목들에서 이 기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드렸는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용하는 매매는 뭐냐? 일단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을 높이려면은 적어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구름대 위에 있어야 된다. 구름대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여기서 확률을 더 더해줄 거면은 224일선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맞물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단선이 하단선과 주가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주가는 급격하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횡보하듯이 이제 하면 조금 내려오면서 횡보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이 나면은 하단선이 다시 아래로 밀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억지로 하단선을 터치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흐물흐물 거래량 죽여가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단선에 올라와서 터치가 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요 세 개고, 몇 가지는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요 세 개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써먹으실 수가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3거래일 동안 부딪히면서 급격한 하락도 안 났고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터치가 되다 보니까 얘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중요했던 이 기준봉에 적어도 이 저가라든지 아니면 이 캔들의 시작점,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승할 수가 있었던 포인트였죠. 물론 제가 이 KC가 급락하면서 뭐 요 포인트에 대한 영상을 다른 영상 찍느라 이제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혹여나 지금 못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음, 다음번에 다른 종목을 할 때 제가 방금 알려드렸었던 1, 2, 3번 있잖아요. 요런 1, 2, 3번에 알려드렸었던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지켜줘야겠죠.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이때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은 224일선이나 구름대가 밀렸을 때 잘라야 된다. 근데 요즘처럼 장이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224일선이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저 같으면 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굳이 내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대한 매매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기준봉에 대한 매매 방법만 아셨었더라도 자를 때 자르고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 줌으로써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때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또 다른 기준봉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기준봉 매매에서 3거래일 매매법은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봉이 나오고 고점 부근에서 이 시가와 종가가 종가죠, 한마디로. 이 종가가 위아래로 아무리 뭐 흔들더라도 결국에는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뭔가 지켜주는 흐름이 나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 매매가 그 정찰병부터 한 5% 이하로 5% 이하로부터는 한번 찔러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기준봉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기준목 매매는 2분할 매매법 또는 3분할 매매법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들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3분할이나 2분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요 위에서 3거래일 동안 노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정찰병 매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매매 방법은 정말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설령 이때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마지막 날 또는 사거래일 시가 위치를 보면서 이때만 내가 짧게 들어갔었어도 크게 먹을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분할 매도가 나갔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당연히 이 박스권, 캔들상의 박스권 위쪽에 있었던 구간에서 1차 매도가 나가고, 또는 여기 꼬리 상단에서 2차 분할 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될까? 아무리 앞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름의 그래도 거래량이 꽤나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밀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가줬어야 됐다. 분할 매도는 안전하게 나가줬어야 됐다. 결과론적으로는 매도 안 한 사람들은, 분할 매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무리한 분할 매도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계속해서 후회되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할 매도는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핵심적으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요 두 개, 여기 특히 3,360원 이 라인을 뚫고 이제 그다음 박스권을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만들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크게 개미를 털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다음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박스권의 상단이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일봉상에는 당장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봉 또는 월봉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봉 또는 월봉. 제가 과거에도 끄어 놨었는데 주봉 또는 월봉을 보았을 때 과거에 지지를 받았거나 또는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들을 끄어내 줌으로써 우리가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들을 컨트롤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이제는 한 4,600 지금 한 60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대충 끄은 거긴 하지만 4,000 한 400 한 60원부터 4,66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한번 더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살짝 최종 목표가는 한 5,500원으로 잡고 나서 그 다음을 다시 한번 더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더 얘를 째려보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얘가 여기서부터 다이렉트까지 안 올라갔잖아요. 만 원으로 갈 때도 크게 눌렸다가 갔다가 크게 눌렸다가 갔다가 하는 시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해주고 눌러줄 때 들어가고 분할 매도 해주고 눌러줄 때 들어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거래량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거래량 체크를 해야지 얘가 언제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오는지 그리고 언제 수익 실현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이 꼬리에선 수익 실현이 났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5분봉으로 봤을 때 고점 부근에서 밀려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다. 끌어올렸을 때에 비해 얘가 만약에 의미 있는 안 좋은 거래량이라고 해석이 되려면은 충분히 이 앞에 있는 매수할 때 나왔었던 빨간 색깔 거래량들을 뚫어내면서까지 큰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은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얘를 일분봉으로도 쪼개 보게 되면은 저는 이거 색깔을 이전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빨간색이 아니라 이 주가의 색깔에 맞춰서 똑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간 것만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파란 색깔 봉에서 나온 거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많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땐 일부 그냥 작은 손 또는 개미들만 좀 매도가 나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매매 동향도 봤을 때 이제 개인이 위주로 판매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진행을 했고 특히 연기금이 눈에 띄네요.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진짜 좀 눈에 띌 정도로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시그널이 영영 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언제 이런 일이 언제 다시 수익 실현을 할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 꼭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K씨는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이제 전기차하고 또 자율주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이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분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들고 계시지 않더라도 지금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C 지금 자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에 조금, 전환사채가 풀렸었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환사채가 풀렸었던 자리, 즉, 4,000원에서 한 4,100원 사이, 이 정도 라인을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을 타가지고 우리가 좀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던지는 거. 근데 혹여나 요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 타더라도 여기서 못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크게 밀렸을 때 손절을 하라고 했냐? 저는 아니었어요. 왜? 레브님, 지금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라인들, 이동평균선들 다 밀리고, 지금 구름대도 아래로 밀리고, 차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얘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종목 가치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굳이 손절을 하지 않고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재무제표도 괜찮고요. 같이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너도 누구나 알 만한 해외 외제차 기업들에 이제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굉장히 괜찮게 본다라고 해서 이악 물린 거 처음에 우리가 가치로 들어간 가지는 않았겠지만 이악 물린 거 가치주로 판단을 하고 "그냥 들고 가셔라."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이때 사라고 처음 영상을 찍진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쪼금 떨어졌을 때 사려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리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에 맞춰 가지고 매매를 쪼금 안내를 해 드렸던 거지 저는 애초에 여기서는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치주로서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는 건데 버티다 보니깐 역시나 어떤 흐름이 나왔죠? 쌍바닥을 찍어 주면서 그것도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조금 더 위에 나와 주면서 W를 그려 주면서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 차적으로 만약에 평단을 좀 아래에 잡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어느 라인쯤에서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냐? 요 라인 정도? 요 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W를 그리는 애들은 이제 이 고점에서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항을 맞고 내려오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W자를 그리는 매매에서는 쌍바닥 매매법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캔들상의 그 최근에 있었던 고점이나 또는 이제 꼬리상에 이제 고점이 있었었던 이 둘 중 한 군데를 이제 또는 아니면 두 군데 다 약간씩 분할을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일단은 쪼금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분할 매도할 수 있는 라인을 안내를 해 드렸었어요. 급하게 제가 영상을 바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보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밀리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중요한 자리 224 일선 448 일선 둘 다 위에서 종가상 마무리를 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녀석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거래량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 꼬리가 왜 만들어졌냐? 수익 실현을 한 거냐? 아니에요. 수익 실현이 일어나려면은 보통은 갭을 띄워 가지고 이렇게 밀거나 하지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또 수익 실현이라고 그런 캔들이 나와도 수익 실현했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물려있는 시체가 많잖아. 여기서 매집봉 나왔잖아요. 매집봉에서 크게 아래로 개미를 털고 다시 한 번 더 이 매집봉 때 물려있는 개미들이 못 참고 이제 본전에서 더 던져야 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KC하고 얘를 왜 묶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냐면 KC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없었던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상한가로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높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좋은 종목으로. 근데 이럴 확률이 쉽게 안 나오니까 분할 매도를 하라고 했던 거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힘을 잃고 한번 크게 털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가 우리가 최고점에다가 매도를 할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량 매도를 최고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는 언제나 옳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바일 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앞단에 물려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올라갈 때도 엄청난 힘이 들 거고 꼬리도 자주 일어날 거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조정을 긴 시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긴 시간 동안 올라가야지.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무너뜨리려면은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동반이 돼 줘야 되고 거래 대금도 그만큼 터져 나와 주면서 이 앞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 먹으면서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큰 힘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장중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서 캔들상에 뭔가 저항을 공통적으로 받았었던 그런 라인들을 쭉 그어 가지고 그쪽 라인에다가 분할 매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평단이 이것보다 높아. 그러면은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좀 비중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비중이 너무 높고 또 비중은 그 적당한데 여기 가격이 좀 많이 차이 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제 최대한 빨리 올라와 주기를 빌 수밖에 없죠. 그래도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이 힘을 보여준 것만으로 이미 감사하게는 느껴야 돼. 이거는 절대 개미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힘은 개미가 못 만듭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었던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224일선, 448일선 구름대 이 세 가지, 이 강력한 것들, 111선까지, 이 네 가지, 이 강력한 네 가지를 다 뚫고 종가상 안착을 했다. 이거는 개미들이 절대 못 만드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다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을. 어. 그래서 저는 얘가 만약에, 그리고 지금 공구리까지 밀어냈잖아. 이 전고점. 이것도 진짜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얘가 진짜 만약에 이 전고점, 캔들상의 이 전고점들, 이쪽 라인들, 지금 여기 끄어져 있는 라인들, 얘네 라인들을 뚫고 만약에 안착을 해주면은 진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라인들은 여기잖아요. 음. 드디어 이 오랜 시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어,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시 한 번 더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거는 겁니다. 건 기대예요. 우리가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손절이 나가야 되든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쪽 라인에서 샀는데 여기가 밀렸어.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차트적으로 볼 줄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여기 위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밀렸을 때 이게 너무 금액이 너무 큰데, 다행히도 운 좋게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어가지고 가치적으로 그냥 버티자라고 했던 거지, 모든 종목에서 물렸을 때 무작정 존버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운이 좋았으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혹시 물려 계시는 분들 운이 좋았으니까 지금 버텨볼 만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거지. 어, 다른 종목들에서 이런 좀 무리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이러지는 마세요. 자, 신풍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 그냥 냉정하게 봤어요. 신풍장 이 자리에 다시 올까요? 나 진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 다시 오는 거. 어,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얘가 얼마짜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 오더라도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혹여나 제 채널에 지금 신풍지약을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있으시면은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 냉정하게 주식은 무작정 존버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좋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스피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신규로 올라왔던 종목이고,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애들은 다 밀려났어요. 어, 생각보다 좋은 기업, 탄탄한 기업,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총을 꾸준히 올려주고 지켜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서 좀 객관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좀 소양을 좀 쌓으셔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월급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수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까지 이제 조금 챙겨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많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적어도 제 채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유념해가지고 조금 깊게 새겨 들으셔가지고 조금 정상적인, 조금 어, 좋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얘는 다시 안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분석 종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면은 이쪽 자리에서 신규 매매 진행을 하시고, 448일선이 종가상 밀리거나, 또는 이 구름대를 분할 매수함으로써 구름대를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자르는 걸로 신규 매매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약간 애매한데 기준봉 매매로 진입을 해도 되고요. 이 시가 손절 라인 잡고 캔들 시가 손절 라인 캔들 잡고 이제 분할 매수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신규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종목 아까부터 계속 같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손절 라인 정해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해가지고 밀렸는데 손절 안 하고 버팅기시는 분들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후회? 이만큼의 기간 동안 고통받을 수 있는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원칙 지켜가시면서 전략 수립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이제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영상 하나 좀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차트상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분석 영상을 찍을지 굉장히 고민인데 다음 주 중으로 다른 분들에게 또 손절을 쳐야만 하는 이유의 살짝 의미로 한번 분석 영상 찍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또는 댓글로 이제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댓글 같은 경우는 제가 삭제를 절대 안 합니다. 전 악플이 달려도 삭제 안 해요. 오히려 답글을 달아드리지. 제가 삭제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뭔가 특정 단어나 아니면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 표시가 되면은 자동 필터링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소통을,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이제 그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메일 주소 나오고, 영상 초반에도 이메일 주소가 상단에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서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차트회과 김내부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회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